이번 시간은 V-Ray를 이용한 아이소메트릭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장면에는 사각형의 인테리어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쪽에는 가구하고 사람들 그리고 조명이 배치되어 있는, 재질도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깥쪽에서 보면 외벽이 보이잖아요. 이 외벽 같은 경우는 보통 외벽이 가지고 있는 색상이 있을 텐데 저는 흰색으로 했습니다. 흰색이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을 사용할 때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타는 부분 없이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흰색 같은 경우는 180 정도의 밝은 회색을 사용했고 반사도 있고 0.5 정도 되는 글로스니스,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V-Ray 래퍼 재질을 추가해서 리시브 GI를 처음 값은 1인데 0.6으로 낮춘 상태예요. 그럼 V-Ray가 GI를 계산할 때 0.6 정도만 받기 때문에 흰색이 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서 덜 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서 다른 재질을 줄 때도 만약에 바깥쪽에 있는 HDRI나 태양 때문에 탄다면 이렇게 리시브 GI를 조금 낮춰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쪽에 돔라이트가 있는데 돔라이트 같은 경우는 밝기는 이 정도 사용했고 텍스처로 HDRI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HDRI 같은 경우는 밝기 그리고 로테이션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느낌으로 음영을 만들면 되겠죠. 태양은 없는 상태인데 이 창 쪽으로 태양이 들어가게끔 V-Ray 선을 이렇게 창 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선을 만들게 되면 스카이라이트를 추가할 건지 묻는 창이 뜨는데 아니오를 하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돔라이트가 있으면 돔라이트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위쪽으로 올려서 빛이 창문 쪽으로 어떻게 들어올 건지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옵션 중에서 조정할 거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3 정도로 키워서 조금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게 하고, 스카이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곡이 있는 상태의 뷰를 렌더링하지 않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을 조금씩 넣기도 하는데 보통은 왜곡이 없는 상태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오스그래픽 뷰 같은 경우는 왜곡이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카메라가 뒤로 한참 가야 되고 굉장히 멀리 카메라가 있어서 각도를 좁혀서 봐야지 이렇게 왜곡이 없는 카메라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스그래픽 뷰를 렌더링하면 됩니다. 오스그래픽 뷰에서 내가 원하는 렌더링 될 뷰를 잡은 다음에 렌더링 될 크기에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뷰 큐브 위에 보면 집 모양으로 작은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현재 뷰를 세이브해 줍니다. 이렇게 홈으로 만들어 주면 뷰가 흔들렸을 때 홈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 저장되어 있던 뷰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흔들렸어도 다시 렌더링 할 수 있는 뷰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렌더링만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천정이 막혀있는 상태의 이렇게 외벽이 막혀있는 상태죠. 아이소메트릭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에서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도 두께를 그대로 올리고 천정도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아랫부분 바닥도 닫혀 있어야 하죠. 그래야지 외부에 있는 태양이나 HDRI 빛이 새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벽면도 나중에 아이소메트릭을 하게 되면 벽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상태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렌더 셋업 창을 열고 옵션을 살펴볼게요. 제가 렌더링하는 크기는 테스트용으로 800 사이즈고, 이미지 샘플러 같은 경우는 버킷 모드 사용하고 민 सब디비전 값은 2로 올려서 가장 낮게 계산하는 것도 सब디비전은 2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맥스 값은 조금 낮춰서 20 정도 할게요. 이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멀리서 물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 सब디비전 값을 2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건 개인차가 있고 테스트를 거치면서 원하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한데, 민 सब디비전 값을 더 높이면 계산을 조금 덜 해야 되는 것도 좀 더 계산해서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니까 그건 장면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세팅하고 GI 같은 경우는 기본값을 사용할게요. 기본값을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라이트 캐시 부분만 최종 결과에서 좀 더 높은 값을 사용하시면 최종 결과로 만들 수 있으니까 2000이나 3000 값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렌더 엘리먼트에서는 애드 버튼 눌러서 V-Ray 디노이저만 추가한 상태로 렌더링을 걸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로 렌더링을 걸게 되면 지금 카메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하얗게 타버리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렌더링에서는 익스포저 컨트롤, 그럼 인바이론먼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평면 뷰를 카메라처럼 렌더링하기 위해서 V-Ray 익스포저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실내 공간을 렌더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에 해당하는 셔터 스피드 30분의 1초, 그 다음에 F 넘버도 5.6 정도로 해줍니다.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렌더링을 걸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정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아이소메트릭 뷰를 렌더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됩니다. 바깥쪽에 보이는 이 음영, 벽면이 보이잖아요. 이 벽면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한테. 벽면 느낌을 보시면 되고, 인바이론먼트 창을 열었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원래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렌더링을 걸게 되면 검정색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돔라이트 때문에 이렇게 색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돔라이트 같은 경우 옵션에서 돔라이트를 숨기면 백그라운드 색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만들게 되면 거의 밝은 회색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흰색으로 나오지 않고 밝은 회색으로 나오는 건 익스포저 컨트롤, 렌더 세팅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알파로 빼는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벽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벽면의 밝기는 HDRI를 활용해서 밝기를 조정하거나 음영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태양 같은 경우는 윗면을 직선으로 비치잖아요. 보이지 않는 뒤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은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만 나중에 조정해 주시면 되니까, 일단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는 천정이 없는 상태로 안쪽을 보는 거니까 그런 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오메트리에서 V-Ray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V-Ray 클리퍼를 사용합니다. 뷰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V-Ray 클리퍼 아이콘이 생기게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아이콘의 위치를 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콘 위쪽으로는 뚫려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돼요. 아이콘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이 에펙트 라이트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콘이 있는 위쪽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렌더링이 되는데, 벽면은 막혀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돼요. 천정이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HDRI 그리고 V-Ray 선에 해당하는 라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탑하고,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V-Ray 클리퍼에 에펙트 라이트라는 걸 오프해주면 천정이 막혀 있는 상태로 렌더링이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에서 보면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도 굉장히 밝고 이 벽면도 흰색이잖아요. 이런 걸 수정하면 되는데, 스탑을 하고 지금 보이는 V-Ray 클리퍼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태양도 밝게 들어오는 밝기값만, 이 밝기값만 0.7이나 이렇게 낮춰서 태양 느낌을 조절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느낌을 만드셔야겠죠.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렌더 이미지를 확인하게 되면 이 조명 같은 경우는 V-Ray 클리퍼 아이콘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끊겨 보이는 게 확인되는데, 이럴 경우에 V-Ray 클리퍼에서 익스클루드를 이용해서 플로어 램프를 제외시켜주면 이 물체는 V-Ray 클리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면 되겠죠. V-Ray 프레임 버퍼 오른쪽 경계 중앙에 조그마한 표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레이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다시 렌더링 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드시면 되겠죠. 더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후반 작업에서 더 필요한 색상이나 느낌을 조정하시면 원하는 아이소메트릭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V-Ray 클리퍼를 이용해서 쉽게 아이소메트릭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V-Ray 클리퍼만 사용하면 완성된 인테리어 작업을 편하게 아이소메트릭 작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잘려있는 벽면에도 원하는 색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쉽게 아이소메트릭 작업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 벽 타는 부분하고 안쪽으로 태양도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형태들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작업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고, 인테리어 조명도 잘 설정이 되어 있으면 퀄리티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덜 하겠죠. 스트레스 없이 맥스 작업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V-Ray 기능으로 만나요.